집합을 시작해볼까? 집합하라.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나 문자를 모아놓은 것들이야. 분명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없잖아. 얼마 이상이 크다, 얼마 이상은 작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뭐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딱 수치가 180으로 정해졌으니까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맞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안 돼요. 뭐 아름다운 이런 거 안 된다.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얼마나 빨간색이어야 아름다운가 이런 거 없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를 써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A 해놓고 중괄로 치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대상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대상들을 집어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서 오세요. 앞으로 오자. 1, 2, 3, 10 이렇게 하면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다 모이겠다, 그죠? 맞지? 10보다 작은 10 이하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쓴다고 뭐 틀린 건 아니야. 1부터 10까지 쓸 건데 난 10부터 쓰고 싶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아무튼 앉으면 된다. 그 순서는 상관없다. 집합 안에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집합 안에서 순서는 상관없다. 근데 작은 거부터 쓰는 게 보기는 좋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부터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각각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각각의 숫자들이 있잖아. 저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소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숫자들을 원소라고 부르고, 우리 원소가 영어로 뭐지? 그 첫 글자 뭐예요? E. 알파벳 대문자 E를 써서 기호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잖아. 1은 알파벳 1이랑 비슷한 기호,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거를 기호로 이와 같이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자, 요 안에 11이라는 원소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이 1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지. 그런 거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쓰고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작게 읽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나? 집합과 원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별거 아니지. 원소는 집합 안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집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쓸 거고, 뭐 원소들은 보통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알파벳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소문자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이게 집합과 원소, 간단하게 저 출발, 집합이 무엇인지. 그럼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방금 예를 들었던 집합 A 있잖아. 집합 A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줄줄이 나열했지요. 줄줄이 나열했어. 쟤를 보고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했다라고 하시는 거야. 원소를 줄줄이 나열했잖아. 이런 걸 보고 원소 나열법.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저 집합 A를 표현해 볼 건데 이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A라는 집합을 소개할 건데 X바 이런 식으로 X바. X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X들을 모아놨다 이 말인 거야. X바 한 다음에 어떤 X를 모아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짝대기 뒤에다 써주는 거라.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그렇지.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데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을 했다. 조건제시법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해. 그 다음에 다 써. 쉼표 안 써도 된다. 근데 살짝 간격을 좀 띄워서 구분할 수 있게끔 써주기만 하면 돼요. 다 쓰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고 줄줄이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더라. 그럼 이 조건 제시법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다 그지? 나머지는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냥 눈에 보이잖아. 줄줄이 나열. 그냥 안에 다 써. 이런 느낌인데 조건 제시법만 뭔가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얘를 먼저 주목하세요. 이 친구. 여기부터 관찰하시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생긴 거가 들어가 있겠네. 근데 이렇게 생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지? 뒤에를 살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건제시법이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1, 2야. 집합 B의 원소를 3, 4라고 할게요. 집합 C라는 걸 소개했는데 집합 C는 X, Y래. 이렇게 나타내 버렸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쳐다봐야 돼요? 앞에 얘부터 쳐다보는 거다, 그지? 요거 딱 보니까 뭐예요? 2글자. 좌자로 시작하고. 좌표, 그렇지, 좌표. 좌표들을 모조리 다 모아놨다, 맞지? 근데 어떤 좌표인데? 뒤에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어떤 좌표인데? X좌표는 어디에 있는 원소를 갖고 왔어? A에 있는 원소 가져오고, Y좌표는 어디 있는 원소 가져와야 돼? B에 있는 원소 가져와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총 이 집합 C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원소로 갖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1 넣고 3 넣은 거 이런 것도 원소로 있을 것이고 1 넣고 4 넣은 거 원소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2 넣고 3 넣은 거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2 넣고 4 넣은 거 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이거 말고 없지, 그죠? 그래서 이 집합 C는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다.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원소는 딱 숫자, 딱 문자 이런 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들이 원소로 들어가기도 한다. 좌표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거 요거를 일단은 많이 물어볼 거야. 왜냐하면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별거 아닌데 읽어보면. 그치?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다. 요거를 모아놨다. 근데 이게 뭔데?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 뭐 또 새로운 표현이야. n 괄호 열고 a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집합 A에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저 n은 넘버 할 때 그 첫 글자 n입니다. 넘버. 더 넘버 오브 뭐지? 더 넘버 오브. 넘버 오브.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영어 좀 하는 학생 없나? 더 넘버하고 넘버 이거 구분 안 되나? 나도 하도 예전에 해가지고 더 넘버 오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가산 명사 오면은 이거고 뭐 불가산 맞나? 불가산? 비가산이가? 불가산 명사 오면 이거 맞지? 어쨌든 뒤에 오브 전치사 오브 뒤에 걸려 있는 이 명사의 개수 뭐 이런 의미 아이가? 맞지? 이게 줄임말이야. number of 집합 A의 줄임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인데 이게 빵이야. 빵. 이게 무슨 뜻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돼. 공집합. 빌공자, 공허하다 할 때 그 공자. 비어있는 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빵이겠다, 그죠?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빰, 빰, 빰. 이건 뭘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도 빵인가? 이건 1이에요, 1. 왜냐하면 우리 집합은 중괄로 치면 무조건 집합이거든. 중괄로 치면 무조건 집합이고 중괄로 안에 원소가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원소는 숫자 또는 이런 문자, 알파벳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원소로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중괄로가 있으니까 하나의 집합이거든. 그 집합 안에 원소로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원소 개수는 한 개인 거다. 그지? 그래서 얘는 1이다. 얘는 0인데 얘는 1이다. 중괄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거 헷갈리면 아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무한, 유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방금 배웠으니까 이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개수가 무한이 많으면 뭐 무한집합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뭐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름에서 느낌이 빡 온다, 그죠? 유한집합. 개수가 유한이 있다. 무한집합. 개수가 무한이 많다. 자연수 전체 집합 이런 거 무한집합이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건 조금 자연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 모아놓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고 그 중에서 짝수만 이렇게 골라낸 집합하고 짝수가 좀 더 적을 것 같잖아. 근데 얘들은 개수가 같아요. 이상하다, 그죠? 자연수 전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자연수 전체 집합이랑 짝수랑 개수가 똑같다. 왜냐하면은 1, 2, 3, 4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2, 4, 6, 8 쭉 이렇게 짝수가 진행되는데 이 짝수들을 2 곱하기 1, 이 짝수를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 이 짝수들마다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다 매길 수 있는데 그 번호가 자연수 전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다 대응된다고. 개수가 똑같은 거다, 그죠?
근데 약간 넌센스인 거야. 무한 집합이니까 어차피 개수 없었다. 그죠? 어차피 무한히 많은 거 개수 못 살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대학을 가셔가지고 뭐 수학이라는 이상 학문을 전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집합론 이런 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슨 뜻인지 알면 된다. 이까지도 뭐 괜찮네. 집합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해서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걸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일부 가지고 와. 그걸로 만든 집합. 그걸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합 A가 원소 딱 3개만 해볼게. 이렇게 집합 A를 원소 3개짜리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조리 다 한번 써볼게요. 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원소 3개짜리 아저씨가 해줬잖아. 원소 4개짜리는 스스로 해보는 거야.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이 총 몇 개가 나오고 어떠한 모형들이 쭉 나오는지 그 규칙을 발견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부분 집합의 첫 출발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고 했다.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도 안 써서 만든 집합. 그것도 부분 집합이에요. 여기 있는 원소를 일부 쓴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써서 만든 집합. 그것도 부분 집합이야. 그럼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도 안 썼단 말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무슨 집합이겠어? 공집합부터. 항상 어떠한 집합의 부분 집합의 첫 출발은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가지고 분류를 할 거야. 원소 개수가 하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3개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원소 개수 2개짜리는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1, 2, 1, 3.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2, 3 이렇게. 아저씨 3, 2는요. 집합은 순서가 상관없다라고 했어. 2, 3이나 3이나 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했으니까 원소 3개짜리. 한 개. 만들어 보니까 항상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모조리 다 찾아줘야 되는 거네. 그리고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 개수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하나씩 늘려가면서 부분집합을 한번 다 적어봤다. 그죠? 총 몇 개 나와? 8개 나온다. 그죠? 왜 8개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왜 8개가 나올까? 지금 우리는 이 원소 1, 2, 3 얘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야. 시선을 바꿔서. 자, 1이라는 원소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1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2가지지.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1이 들어갈 자리, 2가 들어갈 자리, 3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1을 넣거나 안 넣거나 경우의 수 2가지 아니가? 2를 넣거나 안 넣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3을 넣거나 안 넣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러면은 여기에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얼마? 8, 8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1 안 쓰고 2 안 쓰고 3 썼어. 뭐 나오는 거야? 1 안 쓰고 2 안 쓰고 3은 갖다 썼어. 이거 나오는 거지. 1은 쓰고 2는 안 쓰고 3은 썼어. 1, 3 요거 나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8개가 나오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기호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기호. 자, 지금 이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집합을 적당히 이름 B라고 해볼게. 그러면 B라는 친구는 A라는 집합의
포함되고 있는 거 아이가? A라는 집합 안에 B가 싹 다 포함되고 있지. 포함되다. 영어로 뭐지? 그거 말고 C로 시작하는 거 contain 있다. 그죠? 그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만든 기호예요. C 같이 생겼죠. 우리 부등호 이쪽 이렇게 꺾여 있으면 오른쪽이 더 크다잖아. A가 좀 더 크지? 그래서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집합 C가 하나 끼어들었는데 그 C는 4, 5 이거야. C는 A에 포함되나 안 되나? 안 되지. C는 A에 포함 안 돼. 포함 안 된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짝대기 꺼주면 되겠다. 그죠? 맞지? 그래서 기호로 이런 기호는 포함한다라는 거 포함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시선으로 언제는 얘로 해석할 때가 편한 게 있고 언제는 얘로 해석할 때 편한 게 있으니까 두 개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호는 B를 포함한다 또는 부분 집합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까지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부분 집합은 항상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자기 자신까지 다 나오는 건데 자기 자신 하나 뺀 거 요만큼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읽어요. 진부분 집합. 약간 이 부분이라는 거 있잖아. 부분이라는 거가 전체는 아닌 느낌이니까 약간 진짜 부분 집합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얘는 약간 부분은 아닌 느낌이잖아. 자기 자신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진부분 집합 위에 서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랑 B랑 서로 같다. 이렇게 등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랑 100% 일치하는 표현이 있어. A가 B에 포함되고 반대로 B도 A에 포함된다.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은 서로 같다는 뜻이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서로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의미.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깔끔하게 조건을 이렇게 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의미. 이렇게 되겠지요. 히트야. 저 카메라 한번 봐봐. 여기 나오나? 건드리면 안 돼요. 돌리지 말고. 돌리면 저기 안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 한 요 정도 나와? 이까지 나온다고? 오, 많이 쓸 수 있네. 오케이. 많이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있으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여기가 중요하다.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적어 볼 거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아까 은연중에 한번 얘기했어. 만약에 어떤 집합에 의해 원소가 n개 있어요. 어떤 집합에 의해 원소가 n개 들어앉아 있대. 이 집합에 의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아까 전에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였어? 8개. 왜 8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8개였다, 그죠? 맞지? 1을 쓴다, 안 쓴다. 2를 쓴다, 안 쓴다. 3을 쓴다, 안 쓴다. 경우의 수 2가지 해서 2의 세제곱해서 8개 나온 거였잖아. 그러면 원소가 n개 있대. 집합의 원소가 뭐 n개가 쭉 있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2를 몇 번 곱하기 했어? n번. 따라서 공식 하나로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6개 있어. 부분 집합의 개수. 이 원소 6개짜리 집합을 가지고 부분 집합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2의 6개. 6제곱. 64개나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집에 가서 64개 다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나?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원소 하나짜리 쭉, 원소 2개짜리 쭉, 3개짜리 쭉, 4개짜리 쭉 하다가 빼먹는다. 하다 보면 빼먹겠지, 그죠? 근데 일일이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쌤이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원소 10개짜리 부분집합을 몇 개야? 원소 10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지?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개잖아. 연습장에다가 1024개, 1024, 2의 10승. 1024개 다 적어오래. 쓰다가 분명히 뭐 빼먹은 거 생길 거 아니야. 빼먹어도 모를 것 같고, 그죠? 근데 한번 해보래. 그래서 실제로 시키는 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좀 의미 있는 것 같아. 나는 해보니까 나름 하면서 의미를 좀 찾았어. 그때 당시에는 그 경우의 수, 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우의 수 같은 게 실제로 수능에 나왔거든. 너희도 다 나오잖아. 너희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 세알리는 과목이거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만족하는 게 총 몇 개인지 일일이 다 세알리는데 그 일일이 세알릴 때 빈틈없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알리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3글자로 나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하는 능력도 필요하거든,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면서 약간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아. 한 6개 정도, 64개 정도는 너희가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다. 시간 나면 한번 해봐라. 자,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짝수는 무조건 다 넣으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을까 생각해봐. 자,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쓴다, 안 쓴다, 2가지. 2는 쓴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3은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4는 한 가지. 5는 2가지. 6은 한 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해서 8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맞나? 3번 해갖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봐.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1은 안 쓴다.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2는 쓴다, 안 쓴다, 맞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2가지. 3은 안 쓴다, 한 가지. 4는 2가지. 5 한 가지. 6은 2가지. 얘도 마찬가지 2의 세제곱해서 몇 개? 8개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건데 짝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짝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빼기 3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전체가 2의 6제곱이었는데 홀수를 포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홀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원소에 대해서 카운팅 하나씩 지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살리는 횟수 하나씩 지운다.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하나 더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뭐 질문이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소가 1부터 10까지 때 1부터 10까지 있는데 1, 2, 3은 포함하고 4, 5, 6, 7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일단은 이거 없다 생각하면 2의 몇 제곱? 10제곱. 근데 1, 2, 3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3개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하나씩 사라진 거다. 그죠? 그럼 빼기 얼마? 요 4개의 숫자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가 사라진 거잖아. 빼기 4. 그럼 총 얼마? 2의 세제곱해서 8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을 먼저 배우고 배우는 단원이잖아. 공통수학 1의 경우의 수가 있지. 공통수학 1의 순열조합 요거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고 나서 여기를 배우니까 이쪽에 힘을 많이 줄 거라고. 이건 경우의 수랑 섞어서 문제 낼 수 있잖아. 앞에 공수 1에서 뭐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 요거 어려운 문제 많이 만들어낼 거야. 너희가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지금 현 고1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경우의 수보다 앞에 나와. 집합을 먼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우의 수 배우거든, 마지막 단원에서. 그러니까 집합에서 등장하는 요 단원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이라서. 근데 너희는 배우고 나서 여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할 수 있겠다. 자, 일단 요까지가 집합과 원소 관련된 거고요. 이제 집합의 연산은 뒤에 문제를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표예제 1, 2, 3, 4, 5, 6, 7, 8, 9까지 대표예제 9까지거든요. 저 위에 한 문제씩 풀어볼 건데 너희가 한 문제씩 먼저 풀어볼 건데요. 풀기 전에 요거 딱 한 번만 보고 가자. 요거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요거 한번 봐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어. 질문할게요. 자, 4개 적었어. 이 4개 중에 한 개 틀렸어. 첫 번째 거 맞을까? 이거 무슨 기호? 원소 기호. 맞지? 원소 기호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원소로 있는지 확인하면 돼. 있나? 그럼 이거는 맞다. 얘는 무조건 맞다. 왜? 이건 무슨 기호? 포함도 되지만 부분집합. 맞지? 우리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의 첫 출발은 항상 뭐라 그랬어? 공집합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얘는 이거 무슨 기호? 원소 기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 이거 중괄로 친 이런 원소는 없잖아.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무슨 기호? 부분집합 기호 맞지?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 맞잖아. 그럼 부분집합 맞지? 그럼 이건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볼까? 이거 맞나요?
맞지? 이렇게 생긴 거 원소로 갖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건 맞는 건가? 맞지, 그자? 이거 왜 맞는 거야?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인데 여기 안에 있는 원소 중에 1하고 2를 가지고 집합 만들었잖아. 그럼 부분집합 맞지? 이것도 맞고 얘도 맞다. 이렇게 원소 안에 집합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을 때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성급하게 막 찍으면 안 되고 확인 잘 해주고 찍어주셔야 돼. 그래서 집합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개의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풀고 같이 풀이를 해봅시다.